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네. 이웃이라고 하는 곳 누가 살고 있는지 혹시 많이들 기억하세요? 진짜 이웃, 내 옆집에 네. 누가 사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 아이들 친구 부모님들이랑 교류가 있는데 정작 집 앞에 누가 사는지는 네. 개 울음소리가 들려서 강아지를 키우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아. 자, 이런 시대에 네. 인천이라는 도시의 계양구에 가면 네.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엄청 다니시나 보다. 아, 그래 말이에요. 네. 정말 요즘 시대에 그런 홍반장 같은 분이 계시다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그분을 만나러 오늘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추석 때 되면 매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송편 아주 송편도 그냥 칼라 송편 만들었어요. 칼라 송편 만들어갖고 네. 오늘 명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소불고기랑 이제 전이랑 잡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표 받으셨나요? 아 예.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35번이요. 35번이시죠? 예. 네. 예. 네. 이따가 11시에 여기 줄 서시면은 저희가 한 분씩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등록된 노숙인은 150명 정도 되시는데 항상 계속 오시는 분들은 70여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명단에 적힌 분들한테 다 이제 광고를 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는데 거의 부평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주 여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갈 예정입니다. 이쪽도 넓히세요. 이쪽으로. 마스크 교체하세요. 마스크. 이쪽으로 주세요. 목사님 마스크를 일일이 다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네요. 예. 마스크 이제 이렇게 교체하면서 얼굴 익히고 또 누가 안 왔는지 이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살펴보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오래돼 갖고 제가. 다리 계셔야 돼. 다 될 거예요. 다리 계세요. 쓰세요. 발컵 어디 한번 보세요. 안 받았다고. 네. 요렇게 드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이건 안 넣어줘요? 여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네, 할게요. 추석 잘 보내세요. 뭐 늘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잊지 않고 추석 명절 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고 방금 전에 또 인사하고 가네요. 예, 저분들도 마음이 참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이런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따뜻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느낌이 와요. 저 역시도 여기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음 잡고 세상을 이제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부터 모든 직원들끼리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보셨는데요. 오늘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래 말이에요. 네, 목사님 우리 반가워하신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IMF를 계기로 해서 인천 지역의 노숙인 사역을 비롯해서 쪽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 뭐 아동센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잠자리를 주자. 이래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가 협력하도록 하자. 그런 어떤 그 구호를 걸고 전 교인과 함께 25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역사가 진짜 오래되셨구나. 목사님 얼굴만 봬도 굉장히 인자한 모습인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목회자의 모습이 다양한 목회라는데 좀 네. 특수한 목회, 이웃과 직접 나누는 또 그들과 생활하는 목회를 하시는데 해인교회를 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집에 네. 목사님들이 좀 여러 명 계셔요. 네. 이제 외삼촌 목사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 되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네. 볼리비아 선교사로 이제 가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소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 목사가 되는데 이제 저희 집안에서 이제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주모 너는 일반 목회보다는 네. 좀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서강대 동문과에 들어가서 도고를 이제 공부하고 책도 뭐 번역해서 출판도 하고 그래서 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가 딱 그 IMF 시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어머나. 이제 그 IMF 일어나기 전에 저희 교인들이 네. 자꾸 이제 실직을 하면서 일자리가 없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네. 제가 이제 어쨌든 교인들을 돌보고 취업을 시켜줘야 되고 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일이 좀 잘 풀렸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이왕이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실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IMF가 오면서 바로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을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어머나.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25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일자리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잠자리 필요한 사람에게 잠자리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노인들만 일하는 분이 1,850명인데요. 올해 2000년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2,06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났죠. 노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노숙인들하고 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2개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해서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이제 쪽방 상담소를 만들어서 쪽방 주민들에게도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주고 또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소 만들어서 여성의 권익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치 이제 해인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 마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료급식, 노숙인 쉼터,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비공개 시설들, 그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 지역 아동센터, 푸드뱅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져서 누구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의 큰 정말 네트워크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아니 학자만 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길이 놀라운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 소개에서부터 이미 하시는 사역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네. 그 안에 내일을 여는 집이 있잖아요. 네. 그 이름 안에서 정말 너무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일을 여는 집 시작이 궁금해요. 예. IMF가 와서 이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정말 교회 주변에 실직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너무 노숙인들이 많고 실직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각 공원마다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IMF 시기 때는 그 서울역 을지로 여기로 연결되는 데가 한 수천 명 정도의 그 실직자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 인천 계양구에도 실직자들이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 와서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냥 네. 거리에서 이제 헤매는 걸 보면서 출근하시는 것처럼 나오셨.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돌아오는데 네. 지금 독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부도난 시기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그 내일을 여는 집을 설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어떤 내일의 희망을 갖는 것이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때 저희 교인들이 굉장히 방황할 때 이분들을 놔두고 제가 유학 간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취직을 시켜주고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아유 목사님 지금 교회 바깥에는 너무 실직자들이 많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래서 실직자들을 돌보고 실직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을 뵈면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질적인 정말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뭐 이분들에게 먹을 거 줘야 되고 입을 거 줘야 되고 마실 거 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한데 교회가 가난했다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예, 그때는 이제 뭐 IMF가 오니까 네.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저는 기도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줬던 거고 이제 그런 속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실직자들을 돕는 일을 할 때 교회에 있는 재정을 다 써도 네. 제가 급여까지 다 반납하면서 돈을 다 써도 재정은 모자랐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앵벌이식으로 네. 친척들 만나서 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빌리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또 이제 매일같이 실직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무료급식을 이제 하고 이러는 과정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실직자들을 위하는 그 열렬한 마음 그런 마음을 좀 보고 계셨는지 하나님 따로 계획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면서 인천광역시가 그렇죠. 인천 북부 지역에 이런 어떤 실직자들을 돌봐주는 이런 곳이 필요했는데 목사님이 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정 지원을 일부를 해드리겠다. 네. 이렇게 되지면서 굉장히 이제 활력을 얻게 되었죠. 네. 그래서 1998년도 7월부터 인천광역시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교회만이 감당하던 거를 네네. 어떤 행정기관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네네.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노숙인들은 와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경제적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또 금방 돌아가고 포기하고 그런 게 많을 텐데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맞습니다. 우선 이제 노숙인 쉼터에 이제 그 집이 없으니까 네. 들어와서 이제 사신 분들에게 정말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이 일차적이겠지만 네. 이분들이 계속 쉼터에서 그냥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의 어떤 핵심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좀 일을 하자. 그래서 자립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동의를 해줬고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재활용 센터를 이제 시작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붕어빵 장사도 하고 튀김 장사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걸쳐서 그들과 함께. 예. 네.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배워서 네. 일자리를 만들고 이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자립도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자립을 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또 생활이 이렇게 잘 이제 어떻게 보면 꾸준히 가야 되는데 잘 안 그게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쉼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해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해전문. 네. 쉼터에 있다가 쪽방에 갔다가 다시 쪽방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 더 다시 또 나오시고. 노숙인 쉼터로 들어오고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푸드뱅크를 만들어서 자립을 하게 되면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을 지원해주고 네.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해드렸죠.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네. 자립해서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노숙자가. 예. 뿌듯하시겠다.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네네. 지금 저희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 진짜요? 네네. 너무 야, 뿌듯하시겠다. 네네. 예. 그야말로 오늘을 먹이는 집이 아니라 내일을 활짝 여는 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그 내일을 여는 집이 그냥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궁금해지는데 그 시작을 알렸던 무료 급식소가 제일 궁금해요. 그 네. 현장으로 저희가 가봤다고 하거든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998년도부터) 25년 동안 무료 급식에 오시는 어르신들이에요. 매일 한 끼씩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 저녁 때는 또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물건도 받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식비가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잘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네? 맛있죠? 얼마나 맛있는지 표현 한번 네? 그래요? 너무 맛있어.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하면서 먼저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질서를 좀 지키자 해서 한 번은 남자가 먼저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가 한 번 먹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괜찮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국 하나 더 주세요. 국 하나. 너무 정신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전쟁터 같아요. 가끔 막 바빠서 음식 선물 나눠줘. 예. 네, 꼭 갖고 보내세요.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면 1,000원 주고 사셔야 돼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얘기하고 꼭 이제 매일매일. 왜냐면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깜박깜박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얘기해줘요. 새로 왔어요? 이거는 꼭 매일매일 갖고 다니세요. 네, 잊어버리면 안 되시고요. 어르신들 가실 때 떡이나 음료수나 빵이나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항상 가끔 일주일에 2번씩은 세네 번 드려요. 네, 그렇게 항상 어르신들은 장바구니 꺼내놓고 이제 담아서 가시는 거예요. 장바구니 있으세요? 장바구니 미리 꺼내주세요.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잖아. 어르신들도 맛있게 식사해드리고 가실 때 또 간식을 또 드리고 너무 하루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못 먹어요. 예, 그냥 고작 해봐야 뭐 라면이나 뭐 국수 같은 거 삶아 먹고 그러는데 이게 영양도 훨씬 좋고 우리 노인네들이 이렇게 뭐
튼튼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다 이런 분들 덕분 아니겠어요. 항상 존경합니다. 불고기랑 뭐 빵, 떡 그런 거죠. 사이다, 아니 콜라. 콜라요, 사이다. 이거 이제 방금 밥 먹었는데 또 어떻게 드세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때요? 좋죠. 어디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20분씩 힘들어도 걸어오는 거지. 여기는 그 1998년도부터 노숙인 쉼터로 운영을 하던 곳인데요. 남성 노숙인 시설입니다. 방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와 보시면 여기 이제 한 방에 그 4명, 5명, 많게는 뭐 6명까지도 자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전부 개인 사물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해줬고 아침 8시만 되면은 전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침 8시 되면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만 식사 준비를 그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하루에 꼭 3가지를 해요. 이제 뭐 국 하나, 볶은 거 하나, 무친 거 하나, 밑반찬이 거의 뭐 3가지 이상은 꼭 있어요. 이제 음식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들으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리 와서. 그리고 적응을 빨리 해서 돈 벌어서 빨리 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거의 20명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계산 안 돼요. 계산 안 된 거는 하나 있어요. 네, 2,000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양산 박물관 입구에 있는 자립시설입니다. 지금 이제 만 2년 됐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죠. 말차. 그린티. 그린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10,000원짜리. 10,000원. 막걸리 없어요? 막걸리 맥주. 맥주 no. 막걸리 없어. 알콜 no. 네. 저는 지금 매장에서 등산객들한테 음식도 판매하고 음료도 판매하면서 길도 알려드리고 뭐 그냥 전반적인 매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저도 그냥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냥 제도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공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참 아주 보기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급식소에서 그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네. 그 이제 IMF가 왔을 때 그 제일 그 이분들한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실직자들에게 이제 무료 급식을 해줬거든요. 무료 급식을 쭉 이제 해주면서 그때는 이제 아내 김영선 목사가 주방을 맡아서 해줬죠. 네. 직접? 예. 그래서 이제 주방 맡아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150명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뭐 1차 밥 먹고 그다음에 2차 밥 먹고 막 이렇게 네. 주방도 좁고 교회도 좁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네. 이제 그 아이디어가 탁 생긴 게 뭐냐면 실직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편대를 짜고 봉사자들을 자기네들이 조직하고 목사님 일을 도와주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졌죠. 이제 김영선 목사가 애를 이제 셋째를 가졌을 때였는데 너무 이제 일이 고되고 힘드니까 임신 7개월째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칠삭둥이를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아내한테 이제 젖을 내서 제가 그냥 병원에 가갖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한 달 동안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인들이 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나서고 또 집사님들도 나서고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장로님도 또 집사님도 사회복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시켜서 지금은 장로님도 시설장으로 계시고 청년회장도 사회복지사로 있고 전부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되지면서 교인들의 그 반수 이상이 사회복지사가 돼서 지금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의 제자화식으로 되어진 그런 교회 같습니다. 네. 자, 이 무료 급식소 이게 이제 후에는 노숙인 어떤 쉼터로 발전하면 점점 이제 확장돼 가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그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데 이 식사하고 뭐 자기 취업 문제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셔야죠. 그때만 집이 없어요.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아니 그럼 어디서 잤어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잤어요. 그래요. 아니 공원 어디서 자요? 그때만은 무료급식소를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디서 노숙을 하냐 그때만 공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 아예 이렇게 텐트를 쟁겨놓고 그렇게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야,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노숙인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야겠대. 그래서 노숙인 쉼터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부부 노숙인들이 그때는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애를 안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 그 어저께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밤 꽉 샜다고 그러면서 어떤 한 여자가 여자들도 좀 재워달라고. 원래 남성분들만 하셨다가.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남성 노숙인 쉼터에다가 여성 재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부부를 재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남성 노숙인 쉼터 만들어 놓고 여성들은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재우고 그러다가 이제 전세금을 얻어갖고 다세대 주택에 방 4개짜리가 있는 곳을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성 숙소를 만들었는데 만든 지 보름 만에 20명이 꽉 찼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IMF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너무너무 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노숙인 쉼터, 여자 노숙인 쉼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인천 지역에 여성 노숙인 쉼터가 저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 넓은 경기도에. 그 정도로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냥 뭐 돈이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 기도실에서 재우다가 그래도 이분들한테 쉼터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만들게 되고 빚내서 만들고 또 빚내서 이자 나오면 또 후원자들이 메꿔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남성 노숙인 쉼터, 여성 노숙인 쉼터 그렇게 또 가고 있던 중에 가정폭력으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고 그분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 노숙인들이 데리고 왔던 자녀들을 위해서 무료 타가방과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었던 데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서 무료급식소 하면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 이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됐고.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되었는데 또 쪽방 상담소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또 뭐예요, 목사님? 아니 어느 날 노숙인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제 방 얻어서 나갔으니까 목사님 신방해줘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지 한 롤을 사갖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갔어요. 제가 가각선에 딱 갔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쪽방이라는 곳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축사 있죠, 축사. 그 가축들. 가축들 키우는 그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를 집주인이 그거를 전부 칸막이를 12칸으로 나눠갖고요. 개조해서. 그래갖고 1호실, 2호실 해서 12호실까지 있고 한 사람이 겨우 자는 그런 방에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 건너서 그냥 방이에요. 그냥 고시원 같은데 말 그대로. 고시원보다도 더 열악한 이제 그런 곳이고 마당에 우물터가 있는 거예요. 수도터가.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있고 그런 곳에 방 하나를 얻어서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15만 원, 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거기 가서 신방 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이렇게 봤더니만은요.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방을 얻어주고
어머니 우리 지금 이사를 준비 중이니까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살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거기다 해놓고 그다음에 연락이 두절되고 예, 현대판 고려장이 생겼던 거죠. 또 심지어는요, 아주 젊었을 때 아름다운 그런 그 외모를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매매 시설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티켓 다방으로 갔다가, 그리고 병 들어서 오갈 데 없으니까 그런 데까지 오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노숙인들도 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쪽방이라고 하는 아주 막장에 와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일사후퇴 때 이렇게 한국에 넘어왔다가 그냥 고향에 돌아갈 거를 생각하고 그냥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냥 허드렛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못 돌아가고 그냥 거기서 판사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연세도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연세가 막 70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쪽방에 모여 사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보름 정도를 정말 인천 시내 조사를 다 해보니까 만석동이라는 데 가니까요. 만석동에는 몇백 세대가 쪽방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몇백 세대가? 네, 몇백 세대가. 그래서 그 옛날에 거기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인 거죠, 만석동이. 그리고 또 동인천역 가니까 일종의 창녀촌과 그 다음에 이 쪽방이 같이 이제 기찻길 따라 쭉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재래식 여인숙. 이런 거. 재래식 여인숙. 그러니까 옛날에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인데 아주 너무 조그만 열악한 데죠. 열악한 데 있고 그냥 하도 오래돼서 이제 너무 허름한 이런 곳.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제가 다 점검을 해서 조사한 한 800세대 정도 조사를 해서 굉장히 많아요. 혼자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 해봐야겠다. 예, 우리 이제 그 기독 학생의 후배들 이제 부탁해갖고 실태 조사를 했죠. 실태 조사를 다 해서 그 자료들을 전부 저희가 한 달 반 걸려갖고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가서 보고를 하고. 근데 그때 이미 이제 뭐 남대문에도 있었고 저기 종로에도 있고 막 부산에도 쪽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인천시에 쪽방 상담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쪽방 주민들을 모아서 또 역시 일자리. 그래서 이제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서 쪽방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는 거죠. 와, 이거는 지자체가 사실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을 먼저 해내신 거네요. 그런데 뭐 그때는 국가가 부도난 상태고 그러니까요. 모두가 맞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떻게 생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때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목사님이 참 하셨는데 그 쪽방에 살아가는 분들 누구나 자기 생일날은 기억하잖아요. 생일 잔치를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요. 사실은 제가 쪽방을 만들고 그 당시 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니까 직원들이 없었어요. 직원들을 몇 명 이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때 3명 그 인건비를 100만 원도 안 되는 인건비를 3명분을 이제 줬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강원대학교의 그 일반 직원으로 계셨는데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아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그 동인천역으로 오셔갖고 쪽방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 쪽방 주민들 돕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돕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을 청소해 주는 거 하고 화장실 청소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급하게 뭐 어떤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고 왜냐면 제가 거기를 현장에 늘 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아버님이 생각지 않게 68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아버님한테 너무 그 힘든 일을 시켰던 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아버님이 2년만 더 사셨으면 칠순잔치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칠순잔치를 못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 그 마음에 늘 걸렸는데 뭐 2년 지나서 아유 오늘이 아버님 칠순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버님이 그래도 쪽방 주민들을 돌보시고 쪽방 주민들과 함께 하셨던 거가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나서 아버님 생각하면서 쪽방 주민들 중에
칠순을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네. 칠순 잔치를 해줘야 되겠다. 해드렸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0년 넘게 지금까지 매년 쪽방 주민들에게 칠순 잔치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세상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네. 아버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칠순잔치를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좋아요. 못한 잔치를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그 반응은 뭐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그곳에 와 있고 또 자식도 없는 거죠. 사실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또 생일이라는 거를 상상을 못 하죠. 못 하고 그러는데 그냥 생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도 있고 그랬는데 칠순 잔치를 하면서 그 쪽방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구청장님도 오시고 시의원님도 오셔서 이분들한테 큰 절도 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후원자들이 뭐 매트도 이렇게 사주시고 또 뭐 생일 여러 가지 선물로 막. 생일 선물로 막 푸짐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뭐 매년 사실 칠순잔치 할 때마다 우세요. 그러시고. 감동되고 그리고 그 우는 울음바다가 딱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쾌한 음악에 그냥 춤도 추시고 아주 쪽방에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아주 마을 잔치를 하죠. 아니 그야말로 그냥 선한 영향력이 막 휘몰아치는 거 있어요. 막 뭐 하시는 일만 들어보면 세계 굴지 NGO 단체가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으로는 되게 뿌듯하게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일자리 이제 고민하면서 뭐 저희가 무슨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했던 게 붕어빵 장사였어요. 근데 붕어빵 장사하는데 붕어빵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도 팔아주고 동네 어른들이 또 목사님이 저렇게 또 일자리 주려고 하니까 팔아주고 그래서 이제 참 좋았는데 접었어요. 왜요? 왜 접었냐면요. 처음에 장사가 잘 되고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운영하시던 우리 노숙인 아저씨들이 현금이 들어오니까 눈에 이제 또 아니 그런 붕어빵 물질이 장사하면서 있으니. 소주를 사다가 밑에 놓고 붕어빵을 안주 삼아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갓 구워낸 붕어빵에 아이고 그래갖고 세상에. 결국 이제 접고 또 그래서 이제 피자 가게를 좀 열었어요. 조그만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또 접고 그다음에 튀김 장사 일을 시작했는데 튀김 장사하다가 또 그게 노점상이라고 또 구청에서 또 단속 나와서 또 접고 계속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재활용 센터와 도농 직거래하는 그 사회적 기업 도농 살림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교회에서 그 IMF 막 끝나고 나서 그 힘든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빵하고 우유를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전철을 타고 와서 받아가시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좀 돈을 달래요. 이걸 사주지 우리가 사서 먹겠다고. 그래서 돈을 1,000원씩 줬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 소주 사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를 할 때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나눠주는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밥을 나눠주잖아요. 밥을 나눠주는 건 정말 필요하죠. 배고픈데 뭐 어쨌든 먹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서 길거리에 앉아서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돈을 나눠주면 이분들의 술 사 먹으라고 주는 그렇더라고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럼 술 사 먹고 그분들이 그날 공원에서 자다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만족적인 또는 전시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서비스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줘서 그렇죠. 내일의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도움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도 박수 받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꾸준히 해오신단 말이세요.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도움들은 또 어디서 힘을 얻으시는 걸까요? 예. 일단은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뭐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해외 선교를 선교사로 나가서 할 때도 그렇고 가족의 아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우리 김영선 목사가 사실은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계세요. 네. 제가 이제 먼저 담임 목회를 먼저 해다가 네. 이 일들이 좀 커지면서 네. 사회복지 선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 돼서 제가 내일 연집 이사장을 하면서 저는 기관 목사로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 일을 하고 김용선 목사는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교회 행정과 그다음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신방 이런 것들을 하고 설교는 제가 한 번 하고 김용선 목사가 한 번 하고 그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선 목사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하는 능력. 그래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에 굉장히 집중되면서 교회의 성숙도가 좀 올라가고 그 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 선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까지 목회자도 되고 싶지 않고 목회자의 배우자도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그러던 아들이 지금은 신학을 전공하고 얘네들이 보고 배운 게 사회복지하고 목회하고 그 삶의 보람과 의미를 또 얘네들이 받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 길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가족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이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저희 교회가 하는 사회복지 선교나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마을 목회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교인들이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이 마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포트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시설에서 지금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 거의 50명 되니까 아주 뭐 그 굉장히 교회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선교적 교회론을 세워 나가고 있죠. 2017년 3월 1일 밤 11시 반 정도에 저는 한국 교회를 다시 봤어요. 정말 절망스러웠죠. 야, 이준모 나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막 거기서 뭐 신문사, 방송사 막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늘 앵벌이 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